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4일 오전 9시입니다. 내일 모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사전투표 참여율이 한 40%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4월 총선은 막바지로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뒤집어질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을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 몇 개를 종합을 하니까 대충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 45% 전후, 이준석 29% 전후, 한동훈 위원장이 자객으로 보낸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0% 전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 전에 비해서 이준석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보다 한 8%포인트 올랐고 공영운 후보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로 봐서 막판에 가서 비슷해 공영운 이준석이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분열되었습니다. 보수가 이준석, 한정민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의 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이준석 후보의 장래에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하나 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은 보수당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스스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절대로 보수당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이 보수의 한 명맥을 가냘프게 이어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인데 승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 대한 비례정당 지지율은 한 4%에서 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세 석 정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화성을밖에 없습니다. 많이 받아봤자 3석 또는 4석 정도, 2석에서 4석 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개혁신당만이 어떤 해결책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선거에 올인하다가 보니까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여력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사람이 개혁신당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의사들 표가 어느 정도 개혁신당 쪽으로 몰리느냐 하는 것도 막판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조갑제 TV 동영상에 올라온 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의사로 보입니다만은 의사 쪽 입장에서 본 이준석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겁니다. 필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2023년 12월 27일에 했었는데
이보다 2달 이상 앞선 2023년 10월 16일자 기자회견에서 그는 벌써 대통령실에서 1,000명 의대 정원 이야기가 나온다며 문제점들을 꼬집어 비판한 내용이 JTB 뉴스 제목 의대 정원 1,000명 확대 무책임한 공급 위주의 정책이다 라는 영상으로 올라와 있고, 개혁신당 공식 출범 날인 2024년 2월 20일 이날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는데, 하루 전날인 2월 19일자 YTN과 MBC 뉴스 등에도 이준석 대표가 의대 2,000명 정원 방침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후 정의당이었던 배복주가 개혁신당 비례대표 노린 문제와 유호정 회미 의원 논란 등으로 당 안팎이 시끌거리다가 결국 이낙연과 결별을 했는데, 이 일이 이준석 인성 문제인 것 마냥 문매 맞는 등 당을 살리냐 마냐의 기로에서 제 코가 석자이니 더 이상 의료사태에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당내 문제 추스리기도 바쁜데 의협사태 문제 네거티브 삼아 공격해대면 되레 역효과 날 수도 있는, 얘는 예전에 이인재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때 제2의 박정희라 했었고 엄청 지지했었는데 막상 후보로 나와서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망했었지요. 이인재 네거티브의 지지자였던 저도 질렸으니까요. 이러니 선거 전략이 뛰어난 이준석 대표가 네거티브 전략은 마이너스 전략인 것 간파하고서 의혹 사태에 대한 네거티브를 지양한 것 같아요. 조국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년간 수감됐던 사회주의자이고, 이재명은 종북주의자인데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 될까봐 홍콩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국의 잔인함에 맞서 싸워야 된다, 민주주의의 적에 대항해야 된다고 외쳐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잔혹함에 맞서는 한국의 최연소 정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이준석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기우고 있다고 보도됐었으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새로운 보수당으로 크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격수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 개혁신당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보니까 민주당 찍으려 했는데 개혁신당 찍어야 할 것 같네요. 개혁신당이 제일 정상적인 당입니다. 국힘 찍을 수도 없고 민주 찍을 수도 없는데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라는 댓글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참패를 하면은 이제 보수 세력은 노선 투쟁을 해야 될 겁니다. 보수 정당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보수 세력을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보수 세력에 침투한 이 음모론자들과 어떻게 결별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저 좌파들이 하듯이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가지고 적자 생존입니다. 이긴 쪽이 보수 세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 노선 투쟁에 이준석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한국의 보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대 논쟁을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이번에 국민의 힘과 같이 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보수는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거에서 북핵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포기한 보수는 거의 웰빙 정당이지 보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의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울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포기했습니다. 즉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함으로써
한동훈 입에서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천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수도 이전은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반보수적, 반대한민국적 정책을 가지고 나온 국민의 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보수 중에 보수인 의사 집단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모질게 공격하는데도 박수를 보낸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는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보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이준석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